21M 오늘의 코인 그 이더리움 클래식 좀 봐달라 해가지고 오늘은 좀 이더리움 클래식을 딥하게 볼 건데, 사실 오늘의 코인이 제가 매일매일 찍는 영상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깊은 이야기는 잘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뭔가 이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러면 너무 길어지고,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지루해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런 거다라고만 말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딥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오늘의 코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딥하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서 좀 따로 빼서 이제 더 딥하게 보고 싶으면은 이쪽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조금 뭐 주제를 그러니까 뭐 목록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는 조금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막 상장하고 그럴 때부터 봐왔어가지고 이게 어떤 코인인지 갓투자의 가치는 있는지 뭐 이런 거 조금 알아볼게요. 먼저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에서 분리된 별도의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게 원래 이더리움이었어요. 그래서 클래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더리움이었는데, 여기 간단하게 이런 거는 다 읽어볼 필요가 없고, 더 다오라는 이 다오가 있었어요. 다오에 이더리움을 맡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돈놀이를 해가지고 뭐 그 투자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디지털 펀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킹을 당해서 모든 토큰의 상당 부분이 해킹 당해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해커들한테 넘어가서 해커들이 이거를 팔려고 하는데, 비탈릭 입장에서는 그 해커들이 못 팔게 막고 싶잖아요. 해커들이 못 팔게 막고 싶은데 해커들이 못 팔게 막고 싶은데 그 이더리움이 비탈릭의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따로. P2P 거래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 거래소에서 판다던가, 그 당시에는 뭔가 체인을 막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어, 이 해커들이 훔쳐간 이더리움이 출금되지 않은 거를 보고 이제 토큰을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토큰은 등록을 취소시키고,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개발자들은 세 가지 방법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이제 소프트 포크라는 게 있고, 그냥 더 다오 해커들이 훔쳐간 그게 추적은 되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지갑에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해커들이 훔쳐간 지갑 이동을 정지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운영을 한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더 다오를 통해서 해킹을 당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대로 그 손해가 고스란히 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 포크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 그냥 보상을 못 받으니까. 이제 하드 포크 하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포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뜯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루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해킹 문제가 생기기 전 시점에서 스냅샷을 찍어서 루나 2.0을 만든 것처럼, 다오가 해킹되기 전 시점에서 포크를 해가지고 그 블록에서 뜯어가지고 새로운 블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채굴 코인은 블록을 생성해가지고 그 블록이 제일 긴 놈이 이깁니다. 예. 그리고 블록을 채굴하면은 그 나눠진 것도 계속 생산은 해요. 그래서 뭐 진짜네, 가짜네 이런 게 없어요. 블록 제일 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메바처럼 자르면은 나눠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생존 못하면 죽고 그 생존한 놈만 살아남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만 있다면은 하드포크 해가지고 이더리움 나 하드포크해서 이더리움 뭐 비전 뭐 해가지고 막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지하고 보수하고 블록을 계속 캘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블록 규모가 이더리움도 오래돼가지고 엄청 많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다 안 하는 것뿐이다. 돈도 안 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채굴자 커뮤니티 안에 그 이야기가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이 채굴자들은 하드포크 방안이랑 이제 세 번째 비대응안은 뭐냐면, 이 비대응안은 뭐는 탈중앙화 정신 아니냐. 해킹을 당하든 뭘 하든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개발자나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거 소프트 포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소프트 포크는 뭐 굉장히 좀 나이브한 대응이죠. 해킹 당했는데 그 냅둔다, 거의 그거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결국 하드포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드포크가 되면서 이더리움은 하드포크 된 걸로 이제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뭐냐면, 해킹이 된, 그러니까 일부 물량을 다오가 갖고 있는 그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더리움은 이제 비탈릭과 개발자들이 계속 개발을 유지하는 하드포크돼서 대부분의 채굴자들이 동의한 체인이 이더리움. 그리고 원래 해킹 당하고 있고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코인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서는 탈중앙화와 그 누구도 개입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약간 그 어나미머스하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주인이 없는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자유. 그래서 이 지금 어쨌든 비탈릭이랑 이런 개발진들이 개입을 한 거잖아요, 이더리움은.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순수한 이더리움이다. 이거는 순수한 이더리움이다. 아무도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 기존의 이더리움을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 클래식이라고 부르면서 구형 블록체인 채굴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게 말은 그 정신을 유지한다 그런 건데, 생각해 보세요. 채굴자들 입장에서 이익이 관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만 채굴하면 그 파이가 작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치를 가져. 그러면 어찌 됐든 이더리움 클래식은 채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얘네가 돈만 되면은 채굴할 만하단 말이지.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채굴이 더 쉽고 더 빨리 채굴돼요. 경쟁자가 적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채굴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이더리움 채굴기로 이더리움도 채굴할 수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채굴할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버튼 하나만 바꾸면은 이더리움 클래식 했다가 이더리움 했다가 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이제 사람들이 막 주로 캐겠지만, 이더리움이 너무 경쟁이 심해. 그러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블루오션인 거야. 가치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게 아예 제로에 수렴하면은 의미가 없지만, 가치가 있으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캘만 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그 속내를 가지고 폴로닉스에 갑자기 상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혹하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더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더리움이에요. 개발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그런 개발자들이나 그런 채굴 그게 없는 소수가 채굴을 하는 이더리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사람들이 상장할 당시에는 이게 진짜 이더리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개발이 잘 안 됩니다. 뭐 홍콩 쪽에서 이제 채굴자들 위주로 기금을 모아서 개발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이 이더리움이라는 거를 개발하는 게, 그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이랑 몇 년 동안 개발을 해왔던 사람들도 이더리움을 스케일링하고 가스비 조정하고 이더리움 2.0 만드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몇 년 동안 하지 못한 거를 어떻게 이클이 그거를 가능하겠어요? 이클은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더리움 업데이트 따라가기도 엄청나게 벅차합니다. 근데 막상 이더리움을 쓰는 사람들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체인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채굴하다가 그만두면 체인이 죽는 건데 불안정하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기반의 뎁들도 안 나옵니다. 굳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이렇게 불안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가치들이 없어지면서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개발도 하다가 멈춥니다. 돈이 안 되니까. 이거 유지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드니까 개발을 멈춥니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더리움 2.0,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이 뜨고 있어요. 왜 다시 뜨고 있냐? 채굴 이더리움 2.0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그러니까 지분 증명으로 바뀌고 더 이상 채굴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채굴자들이 가진 아식스 그 채굴기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야. 뭐 점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지만 걔네들은 어쨌든 본전도 뽑아야 되고 그걸로 돈 뽑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밀고 얘네들을 조금 가치를 높여서 채굴기로 계속 뽑아 먹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POS가 진행되면 이더리움을 많이 갖고 있는 놈이 대장이에요. 이더를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가 많은 사람이 대장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블록을 유지하고 채굴하는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자본이 많아서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대장이잖아. 근데 채굴자들은 어쨌든 채굴을 하면은 이더리움을 팔기는 팔아야 됩니다. 일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유지할 필요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랑 맞물려서, 그러니까 이더의 호재는 이클의 호재가 된 겁니다. 이더가 POS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쯤에 이더 POS 하드포크 계속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더리움의 업데이트를 따라가는 업데이트를 계속 해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채굴자들이 모은 물량을 한번 이때 털었죠. 이때 2017년 불장 당시보다 더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불장이 7만 원대였는데 이게 20만 원까지 올랐죠. 저도 이제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채굴자들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채굴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인들입니다. 거의 기업인들이나 뭐 벤처 캐피탈, 하여튼 엄청나게 관여가 돼 있어. 채굴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이 돈 주고 사가지고 채굴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산성이 안 나와서 결국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관여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펌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채굴을 했던 물량을 털어서 이제 또 준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고 펌핑을 하고 내려서 준비를 합니다. 이제 무슨 준비를 하느냐, 이제 다음 이더리움이 또 전환되는 시기가 왔을 때 이더리움 클래식은 가격이 무조건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더리움 클래식이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제가 내린 결론은 장기적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치가 사실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대체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계속 채굴을 할 거고, 채굴자들의 이익 그리고 채굴자들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이익이 관여돼 있는 한 망하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날 또 어떤 호재를 들고 아니면 또 개발을 하겠다는 이름으로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어쨌든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한 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망할 코인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이제 모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런 날을 보기 위해서는 그거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날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2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 이 글이 어쨌든 망하거나 아니면은 막 갑자기 뭐 사라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긴 하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좀 딥하게
이미 했던 거라도 딥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더 길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